안녕하세요, 베이트TV입니다. 2022년 올해는 어쨌든 규제의 바람이 불 겁니다. 이 규제가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일 수도 있고 봄에 따스한 원풍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긍정적인 규제, 이전에 블록체인 생태계는 말도 안 되는, 무조건 사라지게 하겠다는, 무조건 없애겠다는 이런 식의 규제였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려는 정상적인 규제.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자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데이터의 위변조,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다시 또 쓴다거나 이걸 방지한다. 여러분들 뽀샵 처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못하게 한다. 원본 그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라지겠죠. 허리를 깎고, 그리고 턱선을 깎고, 그리고 점을 없애고, 그리고 뽀샤시하게 만들고, 눈도 크게, 코도 크게.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죠. 신분증,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은 한번 저장이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바뀌어선 안 되는 것들입니다. 병원 기록, 자동차 사고 이력, 보험 이력, 너무나 많죠. 절대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저장이 된 데이터는 절대 그 누가 들어와서 그걸 해킹을 하더라도 해킹하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를 하게 될 바보들은 없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위변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 주자의 부인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지검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사문서를 위조해서 횡령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데이터의 모든 기록들은 어쨌든 인터넷에 저장만 됐었죠. 근데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 이거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완벽하게 위변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제2의 인터넷 혁명. 그러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신뢰 기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 점점 무너져가는 이 사회 안에서의 무질서, 그리고 신뢰 관계.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시죠? 사람이 입으로 뱉은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를 믿는다. 컴퓨터에 저장된 그 데이터 하나만을 사람들은 신뢰를 한다. 누구나 위변조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 문서는 이제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까요? 아, 신뢰의 기준이구나, 블록체인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블록체인을 신기술이다, 이 무질서한 사회를 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구나,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시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많은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쓰이게 될 겁니다. 이 시대는 그걸 또 원하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NFT 열풍이 크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본인이 만든 영상을,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오픈시라는 NFT 플랫폼에 노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전시를 시키는 그 조건 하나가 이더리움 가스비를 2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거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200불의 가스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든 제일 처음에 나온 것들은 신기하니까 비쌉니다. 근데
그 시장 자체를 섭렵하는 것들은 결국 많은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XRP의 기술 총괄 데이빗 슈월츠가 우리는 약간 늦었지만 충분히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갖고 뛰어들 것이다. 이제 XRP가 곧 NFT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수료로. 제가 이제 스파크 토큰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XRP가 다시 NFT까지 섭렵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모든 현금화를 너무나 째깍째깍 빠르게 XRP로 처리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은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최저가 찾는 데는 다들 1등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금화를 할 때도 뭔가 팔고 받고 하는 이런 시장 경제 안에서 리플을 써야 되겠구나. 또 빠르고 현금화 거기에 NFT까지 거기에 NFT를 하려면 계약서를 써야죠.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시대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결국은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과연 따스한 봄날의 원풍이 될지 겨울의 칼바람일지는 이제 2022년에 그걸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에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그 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금년 또는 향후 10년 동안 100조 달러 이상의 자산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과 많은 부분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토큰화가 될 것이다. 저도 이 생각은 동감합니다. 뒤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있죠. 이게 지금 2022년의 최고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큰화, 세분화, 민주화, 그리고 공정과 공평, 신뢰, 이 모든 게 결국 블록체인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이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중심에서 계신 겁니다.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배, 100배의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90%도 감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이너스 90%를 감수하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뒤에 서 있지 않고 최전선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정도, 79억 정도 되죠. 디파이 사용자 수는 몇 명일까요? 2천만 명. 크립토와 디파이는 금년에 금융 부분을 완벽하게 인수를 할 겁니다. 구금융과 블록체인 금융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될 겁니다. 체인링크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가장 디파이에 특화된 코인이다. 체인링크.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공간의 여백들이 결국 채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딱 2칸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전선에 서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알고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2.5 트릴리언, 2.5조 달러, 3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5조 달러 되죠. 그리고 금속,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은 14조 달러, 그리고 주식은 98조 달러, 채권 120조 달러, 그리고 부동산이 326조 달러. 자,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이제 이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채권, 주식 이 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록체인 관련주가 나스닥에서 선정한 2022년 트렌드 중에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 부동산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부동산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 돈들이 얼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까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투자 없고, 채권 투자 없고, 주식 투자 없고, 그리고 금속에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 클래스에서 새로운 돈이 유입이 된다. 주식과 상관없이, 채권과 상관없이, 부동산과 상관없이, 금속과 상관없이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운 신규 돈들이 굳이 부동산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채권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신규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이 생겼어요. 롯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롯데 백화점이 이제 잘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의 대표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롯데 백화점의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가는데 신발 가게가 즐비하게 있는 곳에 딱 한 군데 있는 옷가게를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옷가게가 수십 개 있는 그 거리를 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 형태가 참 무서워요.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예 투자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따로, 채권 따로, 주식 따로, 금속 따로, 그리고 새로운 고객의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올 겁니다. 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돈이 곧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시겠지만 그 누군가는 줍줍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매수하고 그리고 환희에 던져랍니다. 그걸 지키시는 분들이 결국 위너가 됩니다. 제가 단연간 해본 발언,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